엄청난 나만의 깨달음을 얻었거든. 이거 부계정에 올릴 거니까 어차피 말 편하겠다. 술도 한잔했겠다. 말 속도가 좀 느려졌어. 술 먹었어. 아주 좋아. 사고 속도가 너무 빠르면 내 머리가 복잡해져. 내가 뭔 생각하는지 몰라. 그래서 술을 먹어요. 아무튼 생화학 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어. 나 오늘 배운 거를 좀 정리를 하는 겸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봐봐, 우리 지구는 태양계는 일단 그 전에 우주는 138억 년? 7억 년? 9억 년? 그 정도 전에 탄생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태양계가 태양이 만들어진 게 47, 6억 년 전 만들어진 거예요. 난 여기까지도 파고 싶지 않았어. 근데 약간 파다 보니까 이 기원까지 알게 된 거야. 뭔지 알아요? 일단 태양이 왜 생긴지도 궁금해. 그래서 물어봤어, GPT한테, AI한테. 우리 인류의 집대성 물어보니까 우주 가스 먼지, 성운 먼지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는데, 근데 태양이 될 정도, 별이 될 정도의 그 질량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중력이나 만료인력이나 이런 게 왜 작용했냐 하면은 근처에서 우리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신성이 한번 슈퍼노바 줌 이렇게 폭발을 했죠. 그 폭발을 하면서 날라온 거지. 그러니까 좀 질량의 그 전체적인 우주의 반죽이라고 쳤을 때 질량 분포 정도가 달라져서 모이게 돼가지고 태양이 된 건데. 그래서 나는 궁금했어. 초신성이 fucking 왜 만들어지는 건데? 왜 폭발한 건데? 나 이해가 안 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초신성도 원래는 별이었고 빛나는 별이었는데 그 별들이 핵융합을 해요. 모이면은 수소가 4개가 모여서 헬륨이 되고, 헬륨이 뭉쳐가지고 뭐 리튬이 되고, 리튬이 모여서 뭐 베릴륨, 핵융합을 계속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FE 철에서 멈춘대요, 핵융합이. 왜냐면 거기서부터는 핵융합을 하려면은, 핵융합을 하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핵융합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야. 뭐 그렇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 우리 인간만 왜를 물어봐. 그리고 현상이야. 우주 법칙이야. 그래서 철에서 멈춥니다. 그 모든 핵융합이 별에서. 그 철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빡세요. 핵융합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엄청난 압축이 일어나야 되고, 엄청난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온도가 있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중력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중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모여야 돼. 그러니까 질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압축이 일어나면 단일 압축 아시죠?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슈퍼노바가 되려면은 그 처리 단계까지 가야 돼. 근데 철의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슬슬 재료가 없는 거야. 핵융합을 계속하다 보고 계속해. 수소 만들어져, 헬륨 만들어져. 수소가 우리 우주에 굉장히 많아요. 가장 단일 원소니까. 근데 에너지가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수소 재료가 없어. 핵융합을 계속하다가. 그러면은 이 핵융합을 하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방출하면 이 기체 상태, 플라즈마 상태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갈라 알겠지. 뽕 폭탄 터지는 것처럼. 근데 이 뽕 하려는 것과 이 중력 만류인력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들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가 중력이 더 커지기 시작한 거야. 빠바바바박 쫙 끌어당겨. 중력이 더 커지기 시작을 했어.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중성자가 굉장한 상태에 압축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페르미온이라고 하더라고. 이 중성자들의 상태를. 이 페르미온은 뭐냐, 양자역학적으로 보손과 페르미온이라고 이렇게 입자를 둘로 나눠. 보손은 공존할 수 있는 것들, 뭐 광자 이런 것들. 페르미온은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파울리 베타울리처럼 이 양주병이 있는 공간에 양주병을 똑같이 둘 수 없는 것처럼 중성자가 있는 공간에 중성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계속 중력으로 끌어당기니까 엄청난 반발력이 생긴대. 이게 중성자 퇴 무슨 압이 있어요. 후퇴압, 축퇴압. 그래서 완전 반대로 빵 나간다는 거야. 이게 대포가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핵융합이 멈춘 상태에서 뭐 하고 날아가는 게 초신성 폭발이다. 그리고 그러한 초신성 폭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벌어져. 원래는 철까지밖에 FE까지밖에 안 됐던 핵융합 단계에서 그 날아가는 순간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중산자 간의 거리가 멀고 압력이 좀 분포가 바뀌어. 그러면서 핵융합도 많이 벌어져요. 그 폭발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엄청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철 이상의 원소 기호 이상의 것들 양성자가 중성자 합쳐지면서 구리도 만들어져. 뭐 알루미늄은 그 전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금 만들어져, 우라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과 같은 것도 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날라온 거야. 초신성 폭발로 해서 날라왔고 우리 지구 내부로 들어온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 내가 왜 알게 됐을까 오늘 몰라요. 계속 파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 태양 근처에 있던 조신성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은하계 이제 성운 간의 가스가 많이 뭉치게 됐고, 그 뭉치게 된 가스가 모여서 태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태양 단계는 그렇게 질량이 큰 정도의 별은 아니고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in MC 스퀘어 많이 들었죠. MC 제곱. 핵융합 할 때 손실되는 그 수소 4개가 헬륨이 됐을 때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만큼의 그게 에너지래. 손실되는 질량이 있고 그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되는 거지. 이는 MC 제곱이니까. 그 손실되는 그 질량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거야. 얼마나 에너지가 많겠어. 그래서 빛이 나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태양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 태양계가 많이 복잡해지기 시작해. 중력의 변화가 완전히 생기고 반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태양 주위를 근처를 돌게 되고, 그 중 하나가 뭐 지구가 되겠죠. 근데 초기 지구 46억 년 전의 지구를 보자고요. 그때는 이게 태양도 만들어지면서 그 무작위적으로 주변에 있는 걸 끌어당겨. 그러면서 디스크처럼 생긴데, 그렇게 해서 항성 주위에 있는 게 행성인 거고, 그래서 지구가 있는 거고. 초기 지구는 굉장히, 그래서 소행성 충돌 그리고 방사선 방출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어요.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굉장히 온도도 높았어. 그래서 완전 마그마 그 자체였다는 거야. 행성 자체가 기체 상태일 수도 있고 액체 상태, 근데 고체 상태였을 것 같아 대부분은. 근데 온도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용암, 화산, 마그마 이렇게 굉장히 많았겠어. 우리 우주상에 존재하는 건 수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은 핵융합이 되면서 가는 거고, 탄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 지구에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계속 연소를 하니까 그런 게 많았겠지. 산소는 전혀 없었어. 물도 없었어. 그래서 원시지구가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이거 또 엄청난 추격이 많은 거야. 8분 만에 많은 거. 이 원시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초창기 지구는 아무랬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썰이 있어. 그렇게 쉽게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든 별이든. 그래서 꽤 금방 식었대. 한 45억 년, 44억 년, 2억 년 만에 식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수소랑 산소랑 굉장히 많으니까 핵융합하면서 만들어진 것들 중력으로 다 끌어당기게 되고, 이 물 수증기 상태인 것들이 냉각을 하게 돼서 바다가 만들어져요. 비가 쫙 내리는 거지. 이런 것도 있고, 하나의 또 가설이 있어. 얼음으로 된, 예를 들어 목성의 해성들, 목성의 위성들 같은 경우는 얼음 먼지로 된 해성들이 많은데, 행성들이 많고, 그게 충돌해서 우리 지구에 도착을 해서 그게 바다가 됐다는 썰이 있어요. 아무튼 식습니다. 행성은 스스로 핵융합을 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내부 멘틀 안에 있는 외핵 내는 굉장히 뜨겁겠지만, 왜냐? 거긴 압력이 높으니까 단열 압축이 돼가지고. 아무튼 표면과 지각은 이제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원시지구 40억 년 전에는 다 싹 다 fucking 바다야. 그리고 표면에는 탄소 가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개신기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무기물과 유기물의 차이를 제가 생화학 공부하면서 봤는데, 무기물은 진짜 CO2 간단한 탄소 공급이 없는 것들이야. H2O, CO2, CH4, 뭐 포르말데이드. 유기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 탄소가 2개 이상이 아닌 것들 유기물이라 해. 응? 근데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어광 번개도 치고, 마그마 안에서 해석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무기물들이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 원소들이 좀 분해되면서 탄소가 덩어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모호한데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
아무튼 탄소가 힘을 합치기 시작해. 이거는 뭐라 설명해야 되지? 그 밀턴인가 뭐 실험한 게 있어요. 무작위적인 그 무기물의 반죽에다가 전기 영동 충격을 가하면 유기물이 돼요.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 탄소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최초로 말하는 유기물의 탄생이야. 그래서 유기물들 덩어리로 가득하게 돼 우리 지구가.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어. 지구가 유기물들 덩어리로 가득하게 되는데 이 유기물들의 성격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게 탄소 같은 경우는 팔이 4개야. 그러니까 원자가 핵? 뭐라 그러죠? 굉장히 전자핵이고 전자가 6개입니다. 탄소는 팔이 4개라는 거야. 이거 화학 배우신 분들 다 알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기물들이 공유 결합을 해서 서로 붙어 있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유기물입니다. 붙어 있기 시작을 해요. 유기물이 됐어. 근데 나는 여기서 개 충격 받았거든요. 이 미생물, 사실 미생물 간단하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좀 많이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 유기물들이 얘네들이 뭐 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서로 달라붙고 서로 막 세포가 되기 시작해요. 세포가 유기물이. 와,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세포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 정도까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RNA 월드가 시작해요. 38억 년 전부터. 그래서 우리 지구는 46억 년이고 RNA 월드가 생긴 게 한 몇십억 년이 지난 거야. 몇십억 년은 말이 안 되는 단위예요. 왜냐면 우리 인류라는 문명이 만들어진 게 2만 년도 안 되거든. 15,000년밖에 안 되거든. 그 15,000년에 곱하기 10배 곱하기 10배 한 게 10억 년이 되는 거지. 10억 년 동안 유기물들이 응집되기 시작해. 덩어리가 되기 시작해. 이게 그 유명한 RNA입니다. 리보 뉴클레오 애시드예요. 뉴클레오타이드 아닙니다. DNA가 디옥시 리보 맞나? 디옥시 라이보 기억이 안 나네 또. 아무튼 그건데 RNA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얘네가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유기물들은 모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그리고 유라실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이름 붙인 거거든. 근데 이런 구조물들이 되게 신기한 게 각각의 그 유기물들이 서로 달라붙어요. 이 공유결합 때문에. 공유결합과 그리고 예를 들어 인산, 염기, 슈가, 당, 인산, 염기 이렇게 붙어있는 조합들을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붙어면서 복잡한 그 전보다 복잡한 구조물이 생기게 되지. 근데 이것들이 존나 신기한 게 아데닌은 티민과 붙어요. A랑 T랑 붙어. 그리고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복제라고 말하는 단계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생명 배울 때 우리 DNA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복제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복제를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전자기력이랑 중력, 공유결합 그런 것 때문에 저절로 붙은 게 이게 복제라는 개념이 된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지. 의도도 다른 거고. 그래서 그 RNA 그 단일 가족들이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서로 달라붙기 시작해요. 달라붙기 시작해서 덩어리가 돼. 덩어리가 돼서 근데 이 덩어리들이 수명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그냥 덩어리인 것 뿐이야. 유기물 덩어리. 계속해서 달라붙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핵의 기원이에요. RNA 월드가 있다가 우리가 이제 원시 지구는 바다가 많다 했잖아요. 물이 많다 했잖아. 지방산이라는 게 또 유기물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 지방산 그래서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 이렇게 콩나물처럼 생긴 지방산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서로 달라붙기 시작해. 달라붙기 시작해. 왜 달라붙냐고요? 복제를 왜 했냐고요? 얘네가 복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전자기력이 끌어당겨가지고 생긴 거야. 근데 이게 존나 신기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의지나 뭐 사고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달라붙은 거야. 이 우주의 법칙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 인지질 덩어리라고 그러잖아. 흔히 말하는 지방산. 그래서 원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 원형을 이루게 되는 이유가 뭐야? 지질, 소수성이에요. 지질은. 그러니까
인 여기는 친수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원형의 구조를 갖게 되고 바깥에가 물이야.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생긴 거야. 결국엔 이 원 구형이 생긴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세포 막의 조상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나 세포 막이 왜 생겼냐 이거지. 난 왜 생긴 왜 만들어졌냐가 궁금했는데 세포 막은 왜 생긴 거라는 거에 그 질문도 필요 없어. 그냥 생겼어. 그냥 달라붙다 보니까 서로 복제를 하다 보니까 복제를 왜 했어? 내가 덩치를 키워가려고 복제한 게 아니야. 아니 그냥 달라붙으면 전자기력 때문에 끌어당겨가지고 공유 결합력 때문에 끌어당겨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가 생긴 거 그 세포막이 된 거야. 근데 이 세포막들이 바다를 떠돌겠지. 떠돌어요. 떠돌다 보면 또 다른 세포를 만나겠지. 세포막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 이거를 세포가 먹는다 그러거든요. 세포 침식, 섭식이라 하는데 얘네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뇌가 있어서 먹는 게 아니야. 개신기해 이게. 얘네가 그냥 전자기력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막이 다른 막을 삼키게 된 거야. 이 삼키게 된 게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자기력과 공유결합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뭐야? 세포 막 안에 있는 핵막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원핵세포 시대가 열리게 돼요. 원핵생물의 시대가. 와 근데 이게 나는 굉장히 감탄스러워. 이 몇십억 년의 소사물로 인해서 우리 유기물에서 어떻게 보면 세포의 꼬라지가 형성이 된 거니까.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의 등장 이전에 맞아. 이금으로부터 약 24억 년 전 이 탄소와 물로 가득했던 탄소와 메탄가스로 가득했던 이 지구에 안에만 뜨겁고 바깥에 차갑던 이 지구에 돌연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돌연변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때까지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경, TCA 사이클 뭐 이런 것들, 아니 럼프 사이클 이런 게 나는 왜 하필 왜 당을 피루부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왜 ATP를 왜 만들어낼까 궁금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된 거야. 된 거고 우리가 발견한 거야. 이유가 없어. 그냥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한 거야. 그러니까 파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애들이 남아고 그런 애들만 자연 선택이 돼가지고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 진화 동물에만 자연 선택과 진화가 있는 게 아니야. 유기물에도 자연 선택과 진화가 있었어. 그래서 무슨 진화가 있고 무슨 돌연변이가 있었냐면 어떤 진화든 무조건적인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진화가 생겨요. 어떤 돌연변이가 있었냐? 어느 순간부터 이 메탄 가스를 탄소가스를 이산화탄소가스를 대사경로의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던 애들이 산소를 쓰기 시작한 거야. 빠꾸 얘네들이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야. 이산화탄소를 산소를 바꾸는 그 대사 경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야. 그 경로가 왜 활성화됐냐고? 몰라. 그냥 그 화학 반응하면 그렇게 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주류를 이뤄가지고 진화가 된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량이 줄면서 산소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바다였잖아. 우리 바다였고 그리고 우리는 운석으로 날라온 철들이나 이런 게 있었어. 바다 상태. 이 산소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산소 중독도 있고 산소는 산화를 유발하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지만 산소는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뛰어난 무시무시한 원소예요. 그래서 철에 달라붙었던 거야. 이 만들어진 산소가. 근데 바다에도 철의 양이 한계가 있잖아. 철의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산소들이 바닷속에 있는 철들이 달라붙어서 산화철이 됐는데 우리 철의 양에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핵융합을 해서 철을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철들이 산화가 달라붙어서 산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달라붙을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게 됐어. 바다 밖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구의 대기가 만들어져서 우리 지구가 산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가 24억 년 전 사이토박테리아? 시아닌 박테리아? 뭐 아무튼 박테리아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처음으로 CO2를 산소로 바꾸는 박테리아가 만들어졌고 박테리아? 미생물이 만들어졌고 그 미생물 덕분에 우리 지구가 24억 년 전부터 산소로 가득 차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육지나 아니면 바다에 있는 미생물들이 산소가 많아지니까 산소 혐기성 호흡을 한 애들은 죽었어. 많이 죽었어.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났죠. 엄청나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산소를 쓰기 시작하면서 뭐가 중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의 조상님.
미토콘드리아가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미토콘드리아겠어. 그냥 유기물 덩어리였어요. 유기물 덩어리인데 얘네들도 생각을 한 거지. 생각을 안 했지. 생각이라는 게 없지. 미토콘드리아들은 그냥 화학적 반응밖에 안 했어. 미토콘드리아도 유기물 덩어리인데 산소가 많아. 이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 막 브르릉 벽에도 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했어.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했어. ATP가 발생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굉장한 거야. 이 에너지를 유기물이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땡. 유기물이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그 남는 에너지를 뭘 할 수 있어? 얘네들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 에너지를 생산해내서 남는 에너지로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세포와 세포가 붙어 다니기 시작을 했고 세포와 세포가 붙은 이유는 뭐야? 얘네들이 붙어 다니고 싶어서 붙은 거야? 아니야. 우연에 의해서 세포와 세포를 붙게 하는 효소가 만들어진 거야. 그 효소가 왜 만들어졌어? 왜가 없어. 그냥 만들어진 거고 그게 선택이 된 거야. 그래서 세포가 규모가 커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세포들이 역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내가 분담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육 세포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경 세포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 우리 인간들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 이 모든 게 다 우연의 일치고 우린 다 유기물에서 왔다. 해파리에서 왔다. 다 물고기에서 왔다. 그래서 진짜 내가 깜짝 놀랐잖아.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생화학 공부하면서. 우연의 결과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우주에 있는 법칙을 따르는 4대 힘, 강한 행력, 약한 행력, 전자기력, 만료인력 이렇게 따르는 생물들 중에서 외계인이 있을 것 같다라는 확률이 진짜 낮아지게 된 거야. 골디라스 수준을 만족해야 돼. 핵융합을 안 하는 행성이 있어야 돼.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풍부하고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유기물이 어떤 그 과정에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되는데 그 세포들이 서로 잡아먹으면서 근데 잡아먹는 게 이게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랑 같이 있잖아. 식물에서 식물이 내가 볼 때 조상이었을 것 같아. 동물에. 근데 이게 나 진짜 깜짝 놀란 게 얘네들이 공생을 하게 된 게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가 공생을 하게 된 게 뭔지 알아요? 얘네들이 서로를 잡아먹었는데 잡아먹은 게 뭔지 알아? 얘네가 의사가 있어서 잡아먹은 게 아니라 그냥 된 거야. 만류인력과 전자기력, 공유결합, 약한 행력에 의해서 저절로 서로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됐다. 근데 소화가 안 됐다는 게 뭐 위장, 소화, 애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하게 된 거야 인생을. 그러면서 분업이 된 거고 세포가 만들어졌고 신경세포, 근육세포 이런 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식물이 만들어졌고 식물이 하다 보니까 동물이 만들어졌어. 동물이 만들어졌는데 이 동물들을 움직이시는데 이제는 에너지원을 어떻게 얻기 시작했냐? 동물의 전략은 이거야. 동물은 에너지를 스스로가 광합성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섭식을 통해서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게 한 게 동물이야. 그 동물들의 조상이 우리야.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갈라지게 된 이유도 소름이야. 우리 성은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 인간도 그렇고. 근데 이게 세포들, 그러니까 유기물과 유기물의 그 전략을 봤을 때 유기물들이 전략을 정한 거야. 하나는 덩치가 큰데 에너지를 많이 안 쓰는 뭐였지? 이게 덩치가 큰데 개수를 줄이는 전략을 쓰는 유기물이 있었고 하나는 두 번째 유기물은 하나는 덩치가 작은데 다량의 세포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이 있어서 그게 지금의 난자와 정자야. 덩치가 큰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데 덩치가 큰 개수가 적은 게 난자고 개수가 많은데 에너지 작게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그게 정자예요. 개소름이야. 그렇게 해서 인류는 지구의 역사에 진짜 요만큼도 차지 않아요. 요만큼도 차지 않아 인류는. 유기물의 역사, 무기물의 역사가 훨씬 길고 그 무기물이 유기물이 됐고 그 유기물이 세포가 됐고 그 세포가 분화가 됐고 이게 다 그냥 의도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 따라가서 만들어진 그런 거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